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단어는 바로 material입니다. 아마 재료라는 뜻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얼마나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티리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재료나 물질 같은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단어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의 세계를 품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의미들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단어에는 그 뿌리가 있죠. material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어는 라틴어 materia에서 왔는데요. 원래 뜻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는 목재나 물질 같은 거였어요. 바로 이 구성 요소라는 핵심 개념. 이 개념이 어떻게 쭉 확장되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게 오늘 내용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의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세상을 물리적으로 이루고 있는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로서의 material입니다. 첫 번째는 raw material입니다. 여기서 raw는 날 것에 가공되지 않은 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막 얻어서 아직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원료를 뜻하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예문 같이 한번 볼게요. The price of raw materials, such as oil and metals, directly impacts manufacturing costs. 석유와 금속 같은 원자재 가격은 제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뜻이죠. 다음은 building material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재, 예를 들어 목재나 콘크리트, 철강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예문 함께 보실까요? The engineer chose sustainable building material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footprint. 그 엔지니어는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를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런 재료들은 그 기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organic 그리고 synthetic material인데요. 자, 화면 보시면 organic은 나무나 식물처럼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온 자연 그대로의 물질을 말하고요. 반면에 synthetic은 플라스틱처럼 원래 자연에는 없는데 화학 공정을 통해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을 말합니다. 자연 발생이냐, 인공 합성이냐, 이 핵심적인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synthetic material,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플라스틱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예문 보시죠. Synthetic materials like plastic offer durability and flexibility at a low cost. 플라스틱 같은 합성 물질은 낮은 비용으로 내구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organic material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비롯된 물질이죠. 흙 속에서 썩어가는 나뭇잎이나 미생물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Soil fertility is greatly enhanced by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material. 토양 비옥도는 유기물질의 분해를 통해 크게 향상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만질 수 없는 것도 과연 머티리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제 머티리얼이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 우리 머릿속, 즉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구성하는 자료나 정보의 세계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리딩 머티리얼이에요. 생각해보면 책이나 문서는 물리적인 종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그 안에 담긴 내용, 즉 정보잖아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지식을 쌓는 데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머티리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예문 한번 보시죠. The professor provided supplemental reading material for students interested in the topic. 교수는 그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보충 읽기 자료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떤 정보나 증거가 어떤 사건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 재료가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material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변신해서 본질적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형용사로서의 쓰임은 특히 법률 용어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돼요. material evidence라고 하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되는 증거, 다시 말해 결정적 증거를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material witness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재료와 같은 정보를 가진 주요 증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material은 그냥 평범한 정보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무게감을 갖는 거죠. 이 예문을 보면 그 중요성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경찰의 특별 보호까지 받는 거죠.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lice placed the material witness under protection due to potential threats. 경찰은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주요 증인을 보호하에 두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바로 material comfort입니다. 다시 명사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돈이나 소유물 같은 것들을 통해 얻는 물질적인 풍요나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행복이나 정신적인 가치와는 좀 대비되는 느낌으로 자주 사용돼요. 바로 이 예문이 그 뉘앙스를 아주 잘 보여주죠. 물질적인 편안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복과 늘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그런 가치관이 담겨 있는 문장이에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While they lacked great wealth, they prioritized happiness over material comfort. 그들은 큰 부는 없었지만 물질적 풍요보다 행복을 우선시했다는 뜻이네요. 자, 지금까지 material이라는 한 단어가 가진 정말 여러 가지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싹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운 material의 4가지 핵심 얼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째, 세상을 만드는 물리적인 재료. 둘째,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정보로서의 자료. 셋째,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결정적인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인 풍요. 이 모든 다른 듯한 의미들이 사실은 무언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앞으로 material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머테리얼의 다양한 얼굴들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를 마주했을 때, 아, 이건 이런 뉘앙스구나 하고 자신감 있게 파악하고 또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어 공부는 계속됩니다.